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개싸움 벌였다. 그렇죠. 여러분, 송해 선생께서 작고하셨어요. 정말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우리 윤칼세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참 명복을 거듭거듭 빕니다. 여러분들 윤칼세 TV 시청해 주시는 분 중에서 제가 한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노무현 정권 때의 국가보안법 폐지, 그 반대를 위한 집회가 그때의 이 서정갑 대령님의 그 국민행동본부가 주최하는 그 집회가 아주 여러 번 열렸죠. 근데 그 집회에서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참석한 걸 봤다. 근데 아주 침통한 표정을 짓더라. 그때 제가 이제 누구라고 이름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바로 송해 선생이십니다. 그야말로 노무현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발악을 할 때죠.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공산당을 허용해야 된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칼집에 넣어가지고 역사박물관에 보내야 된다. 발악을 할 때에 그때 서울역에서 뵙고 서울시청 앞에서도 제가 뵀어요. 제가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서 그 조그마하신 분이 특유의 표정으로 그 연설을 들으시는 거라. 이러면서 봤더니 송해 선생님이세요. 네. 지금 윤칼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누가 보시는지. 정말 송해 선생님은 애국자이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준석 개싸움 벌였다. 여러분, 이준석이가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네. 누구한테는 요만큼도 당하거나 지고는 절대 못 사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퍼붓고 나올 것이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죠? 이게 적중한 거예요. 자, 정치를 알려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의 성격, 인품, 인간형을 파악해야 된다.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백발백중에. 이준석이가 어제 정말 이게 명색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당대표라 하더라도 이른바 동양적 가치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에이시안 밸류라는 게. 어제 이준석이가 하는 그 하루 종일 페이스북질 하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온갖 야비하고 경박한 그 표현들. 한마디로 정진석이가 당하지를 못하다만. 정진석이가 1960년생입니다. 구시대죠, 구시대. 정진석이도 한국일보 기자였는데 그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간단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 한국일보 후배인데. 그러니까 정진석이가 감당을 못하더만. 네? 일본의 자민당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일본의 자민당에서 어떤 유력한 젊은 정치인이 그야말로 육모철대, 네? 육모 방망이 철퇴를 어제 사진에 올렸잖아요.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선물한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정진석이가 옆에 있으면 그 육모 철퇴, 육모 방망이로 그냥 아작을 내고 싶다고 하는 그 살기, 살이, 살의. 정말 여의도 바닥에 그 쓰레기 인격. 무섭구나, 무서워. 에? 이준석이, 조성은이, 또 어제 제가 소개한 그 순천, 저 사람도 순천. 이준석을 존경한다는 천하람 변호사. 그 다음에 그 이준석이가 그 토크 배틀, 토론 배틀로 뽑은 그 뚱뚱한 그 뭡니까? 대변인 했다고 하는 임승호. 그 다음에 박민영이, 대변인 박민영이. 그 또래들, 그 젊은 또래들이 어제 정진석을 조지는데, 이야. 아마 이 자들은 지 아버지하고 싸울 때도 아마 이런 거 할걸. 네, 지 아버지나 지 엄마하고 싸울 때도 이런 막말 할 거예요. 참, 정말. 제가 정진석 편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정진석이라 그러면 제가 이가 갈리는 사람이에요. 응?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당대표가 누구예요? 이정현이잖아요. 응? 이정현이 뭐 했냐 말이야. 이른바 박근혜 키드의 아주 대표적인 이정현이. 단식쇼 하다가 그냥 탈당하고 끝내버렸잖아. 그때 원내대표가 누구야? 정진석 아니에요? 정진석 그때 뭐 했어요? 응? 반기문이하고 연락해가지고 반기문이 들여와가지고 반기문 대통령 후보 만들어가지고 정권 잡겠다. 이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아작을 내버린 거거든. 여러분들이 정진석 당해도 싸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네. 참 정말 온갖 눈치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만나고 이명박 때는 이명박 사람, 박근혜 때는 또 뭐라고 한지 아세요? 박지만이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골프 친구다. 술 친구다. 박근혜 때는 박지만이 그 다음에 황교안 때는 황교안이 홍준표 때는 홍준표 반기문이 뜨면 반기문. 그게 정진석인가 그게. 응? 그런데 정진석이가 이번에 이준석을 뜬금없이 조져야 될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야. 명색이 국회 부의장이야. 이건 뭐냐?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부의장 해봤자 이게 뭐 뒷방 늙은이 신세, 애늙은이 신세지. 국회 부의장이 그래요. 할 게 없어. 뭐냐? 이준석이 저거 끌어내려가지고 당대표 하고 싶은데 이준석이가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겼어요. 그 집어낼 게 없는 판에 딱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가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혁신이 띄우니까 이거 꼬투리 잡아서 조져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조져야지. 6월 2일 오전 10시 정도에 이준석이가 혁신위원회를 띄웠어요.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 가기로 한 거고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진석이가 이준석을 조졌으면 이건 정말 나이 먹은 선배로서 후배한테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충고를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준석이가 출국하니까 뒤통수 때린 거거든. 그거 사실이야. 야단 법사님 떠날 땐 조용하다니.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정밀하게 보시는구나. 제가 이래서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이미 뉴스 검색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하고 들어서 윤창중이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보자 이거야. 정말 이건 내가 볼 때는 이건 대한민국 최고 무슨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거와 똑같아. 웬만한 이 구라 못 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이가 어제 뭐라고 했느냐. 먼저 시비 걸었으니 끝장 보자는 거야. 이야. 이건 완전히 조폭이야. 이준석이는 완전히 육모 방망이 철퇴. 그거 딱 올리더니 그 똘마니가 뭐라 했냐. 임승호가 본인이 먼저 시비를 거셨으니 끝장을 보시죠. 이 대변인 했다고 하는 그 똥똥한 친구가 임승호. 따뜻한 방석에 앉아 몇 글자 싸지르며 이야 정진석이한테 본인의 안위를 보존하는 시대는 한참 전에 졌다. 응? 어제 그저께 그 천아람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거 때 이준석 쪽쪽 빨아먹다가 선거 끝나고 나니까 자기 정치한다고 물고 뜯는다. 이야. 정말 유치수님 이거 끝장 봐야 돼. 제가 대책을.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대변인 박민영이야. 지금 대변인이야. 정진석이가 지금 나이가 1960년생이니까 지금 62인가요? 3인가? 이 박민영이라고 하는 핏덩이가 뭐라 하냐면 어른이라는 궁색한 건의를 앞세워 젊은 대표를 찍어 누른다. 이야. 이건 완전히 아사리 벌떼판이야. 응? 이판사판이야. 이판사판이야.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끝장 보라는 거야. 완전 깡패야. 이건 내가 볼 때는 이준석에 대한 심판은 좌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내려야 돼.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애들 교육이 문제인 거야. 지애비 지애미하고 싸울 때도 이렇게 나올 거거든. 이준석이가 지금 뭐냐면 정진석을 찍어서
쥐똘마니들하고 이제 벌떼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 당대표를 빼앗으려는 윤핵관의 공격이 이 정진석이가 보니까 정진석이를 내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미 윤핵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 이치를 봤구나. 바꿔 말하면 정진석이가 이준석 차기를 조지는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구나. 자, 그렇다면 뭐냐?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이거야. 어차피. 지금 맞아 죽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건 대통령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깽 하고 물러나면 절대 안 된다. 이거 이준석이가 싸울 줄 알아요. 이른바 양아치 개싸움을 알아. 여기서 맞아 죽더라도 나가서 맞아 죽어야 돼. 후퇴하지 않고 개싸움 벌여야 죽더라도 잃을 게 적다. 그러니까 싸우다 밀려나더라도 정치 탄압. 윤석열한테 난 탄압받았다. 나는 윤석열 정권의 비주류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한다. 응?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강자하고 싸울 때는 맞짱을 떠라. 응? 그리고 이준석 특기가 뭐냐면 가장 센 놈을 잡아서 공격하는 게 이준석이의 일관된 행태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은 가장 센 놈을 잡아서 조진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큰다. 근데 이번에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성상납 의혹 사건을 갖고 그걸 발판으로 그걸 빌미로 정진석이가 치고 나오는 거거든. 뻔한 이야기야. 정진석이가 좀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건 뻔한 거다 이거야. 근데 여기다 어떡하냐. 깨갱하고 무슨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어쩌고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걸 알아. 이건 사실이 아니지만 억울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걸로 끝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토사구팽 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다 이거지. 토사구팽 당하는 모습.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는 뭐냐? 나는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완전히 개처럼 두들겨 맞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 자기는 재기할 수 있다 보는 거야. 그러면서 성상납 의혹 사건도 저건 윤핵관이 이치를 만든 거다. 윤핵관이 만든 거다. 강용석이가 폭로한 뒤에는 윤핵관이다. 윤핵관. 이런 소설을 쓴다니까. 두고 보세요. 100% 맞을 겁니다. 응? 성일종에 그랬잖아요. 성일종이가. 이준석, 성희롱, 성추행, 뭡니까? 성상납 사건은 성도 하도만 해가지고 성상납 사건은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만들어진 이야기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누가 만들었느냐? 윤핵관이 만들어가지고 강용석 줬다. 지금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합리적 의심이야. 네? 딱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정진석이는 결론이 이거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준석 날리자. 저 이준석 저 앵물덩어리를 갖고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 성상납 의혹 사건 그걸 빌미로 저걸 키워서 이준석 날리자. 그 총대를 정진석이가 맨 거거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예컨대 뭐 우크라이나다 무슨 혁신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자가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자기가 먼저 해외를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이가 먼저 나가가지고 그것도 젤란스키 대통령을 만나는 거야. 용서할 수가 없지. 이 눈치를 딱 챈 거지. 눈치를 챘거나 뭐 구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고 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건 권력의 세계예요. 권력의 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먹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강자 독식인 거야. 약육강식인 거야. 지금 이준석의 권력과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의 권력은 비교가 안 돼. 어떻게 되냐. 이건 뭐냐.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이야. 여기서 물러서면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거야. 네?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준석을 껴안으면 당신 정권은 붕괴되는 거야.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을 졸로 보는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은 또 나를 껴안아 줄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깔고 시작하는 이건 정면 도전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24일 윤리위원회가 열려요. 이 윤리위원회에서 힘으로 이준석을 제명시켜 버려야 돼요. 네. 아주 종기를 드러내버려야 돼.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돼.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이 유지가 되지 못한다. 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댈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서 이틀 만에 당선인 자격으로 저 윤창중을 당선인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어요. 그 임명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한테, 대통령 당선인한테 정면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유승민이에요.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야. 그 1호 인사를 뭐라고 했냐? 윤창중은 극우 언론인이다. 극우 인사다. 임명을 철회하라. 첫 번째 인사에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만약에 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윤창중 스스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냥 넘어간 거야. 네? 그러고 나서 넘어가니까 홍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 했냐? 똑같은 소리를 했어. 윤창중은 극우 인사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하고 본인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걸 그대로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되냐. 이 자들이 유승민이가 박 대통령 흔들다가 탄핵 62명 배신해가지고 탄핵이 된 거야. 네. 딱 결론이 나오는 거야. 무자비하게 이준석을 잘라야 돼. 무슨 이대나 어쩌고 웃기는 소리야. 그거 반발, 역풍,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자, 이게 국민의힘 윤리강령이에요. 윤리강령에 딱 나와 있어.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다. 윤리강령으로 자르면 돼.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혜를 받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준석? 이건 제명이야. 그 다음에 제14조. 14조가 뭐냐면 윤리규칙에 내가 찾아왔어. 14조에 선물, 향응, 금품의 수수 제한이야. 이준석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윤리위원회에 의해서 제명이 되는 최초의 당대표, 당 총재. 그걸로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진다. 정권 유지를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말폭탄 사고 쳤다. 자, 여러분, 이게 제가 자랑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말 여러분들 정말 지긋지긋하게 제가 말한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권을 잡으면 전대미문의 검찰 정권을 만들 것이다. 뭐 그야말로 입이 닳도록 얘기했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실패한 정권이 될 거다. 검찰을 내세워서 성공한 정권은 전혀 없더라. 검찰을 내세우면. 이른바 검찰의 근성. 브레이크 없는 이 검찰의 근성. 그리고 아주 이 세상을 좁게 보는 그 안목. 소위 말하는 협회한 안목. 아주 좁은 안목. 네? 자, 역사적인 예를 들게요. 노태우 정권 때에 이른바 박철원이 주도하는 공안정국이에요. 공안정국. 김대중을 겨냥한 공안정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에 검찰을 내세워가지고 뭐냐?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 구속시켰죠. 검찰이 한 겁니다. 검찰이. 네? 검찰의 속성은 뭐냐? 누가 힘이 있느냐? 그 힘이 있는 쪽에 충성하는 거예요. 윤석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새빨간 거짓말이지. 대한민국 권력기관은 대통령, 사람에 충성합니다. 자기 직속 상관. 그게 대통령 비서실이고, 그게 국정원이고, 그게 검찰이고, 심지어 그게 재판부, 사법부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문재인 정권 왜 망했느냐? 왜 망했다 생각해? 검찰 신효화한 거 아니에요. 검찰 신효화. 검찰을 완전히 내시를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땅에 묻어서 덮어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어림없는 소리.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이게 검찰 정권이고 검찰공화국이고 이 문제점을 내가 가장 그야말로 강력하게 지적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수박 보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윤석열 정권이 출범도 안 됐는, 얼마 안 됐는데 왜 윤석열 정권을 비난하느냐 그랬잖아요. 이게요, 어제 동아일보에 보면 금감원장의 이복 건의를 시켰는데,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장에 총 13명의 검찰 출신, 그러니까 12명 검사에 1명의 그 수사관, 13명의 검찰 출신을 배치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 법제처장의 이완규, 검찰총장 징계소송 변호인 맡았던 사람, 그다음에 국가보훈처장의 박민식 검사, 검찰 가신,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의 박성근, 법무부 차관의 이노공 여자, 수원지검의 카풀 3인방, 그 다음에 국가정보원 기소실장의 조상준 검사, 그 다음에 이제 금융당국의 이복헌, 그 다음에 청와대의 6명, 복두규 인사기획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현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이렇게 해서 13명을 이 검찰 출신이다 그랬는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나왔어요. 경향신문에서 조사를 딱 했는데 13명이 아니라 여기에 누가 빠졌냐면 권영세. 네? 권영세가 봐요. 권영세가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판사 출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누구냐? 이상민. 이 사람은 충암고등학교 후배지. 이 경향신문도 엉터리구나. 여기에 또 누가 빠졌느냐? 원희룡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총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여기다가 원희룡까지 합하면 17명이네. 17명. 야, 17명이 검사가 16명, 판사가 1명이야. 그리고 그 검사의 90% 이상이 서울 법대를 나왔고. 이거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가장 큰 규모의 윤석열 검찰 하나회에 의한 이건 쿠데타야. 네. 그런데 바로 무슨 문제가 중요한 거냐면 지금 17명 중에 16명이 검찰인데, 검사 출신인데, 그 중에 1명 내지 2명을 빼놓고는 뭐냐?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 수사, 그 다음에 박영수 특검의 그 검사들, 네? 박영수 특검이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거기에서 활동한 검사들이 바로 윤석열 검찰 하나회의 주축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다가 좌천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윤석열 하나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어.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바로 2016년 12월 1일 2016년 12월 1일 박영수가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특검 임명장을 받고 임명장을 받자마자 박영수가 윤석열 검사, 좌천에 가서 지방에 내려가 있던 윤석열 검사를 불러와 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 TF 팀장을 맡기면서 여기에 소위 말하는 윤석열이가 그동안 알아두었던 그 같이 특수부 검사로 때려잡는데 같이 팀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온 거야. 전부 다. 박영수 특검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윤석열 정권이 태동하기 시작한 거지. 그게 박영수 특검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응? 오늘의 최고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박영수 특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가 TF 수사 팀장을 하면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하나회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 정권을 잡았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냐?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12.12를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보안사 마당에서 기념사진 촬영했잖아요. 네? 그 기념 촬영을 했던 신군부 세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 나온 거지. 이거 완전히 설명이 되네. 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윤석열 말폭탄 사고 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 1층 기자실을 지나가면서 검찰 인사 그 독식이란 말이 있다 그랬더니 전날 뭐라고 했냐면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 점잖게. 네? 그런데 어제 또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열이 받아가지고 성과를 참지 못해가지고 어제 질러버린 얘기가 뭐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했지 않느냐. 자, 이게 윤석열이의 이건 100% 말실수야. 응?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 미국이 법치국가다 이거야. 선진국에서 미국에서는 이마 가버먼트 어토니 소위 말하는 무슨 얘기냐면 검사인데 정부의 주요 기관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경력을 쌓는 거야. 예컨대 검찰이면서 뭐 국정원에 파견을 나간다. 이런 가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 그게 법치국가인데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 정직해야 돼요. 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한테 뭐라고 했느냐. 독립운동했다고 그랬어. 독립운동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얼마든 시킬 수 있다고 그랬어.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들어온 거야. 무슨 이 사람들이 가버먼트 어토니야.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가 가버먼트 어토니야?
사람만 잡아 때리다가 금융감독원장을 한다는 게,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민변 출신 이 변호사를 그러면 문재인은 왜 금융감독원장 시키지 않았나? 김기식이라고 참여연대 그 김기식이 국회의원까지 한 사람이야. 그 김기식이를 금융감독원장 시켰다가 일주일 만에 문재인도 사퇴를 시켰어요. 문재인도 안 하는 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무슨 민변이 어쩌고? 아니,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문재인 때 참여연대 사무총장 하던 김기식이를 금융감독원장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뭐야? 못했잖아. 응? 지금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성질이 완전히 난 거야. 내가 하겠다는데 왜 언론에 조지냐 이거야. 왜? 언론과 야당이. 이건 뭐냐? 이건 오만한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성질을 참다가 대통령 되니까 정말 이건 말이야. 유아 독존이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침에 나와서 기자들한테 답변을 하는데 이른바 주어 동사 수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출근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가? 이게 대통령실 홍보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답변하자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그냥 나와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굉장한 사고 칠 겁니다. 네, 굉장한 사고 칠 겁니다.